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보험회사라든지 긴급출동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기도 하지만 바쁜 계절이 됐죠. 수고가 참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이제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콜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잠자다 말고 휴무도 제대로 쉴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 노고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방전에 있어서 주범이 보통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근데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블로그 같은데 유튜브,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보증 수리를 하면서 접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증 수리. 보증 수리를 함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처음에 오시면 당연히 친절히 맞이를 하고 응대를 하죠. 그래서 방전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찾아보셔도 충분히 나오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점검을 해서 눈으로 보여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눈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암전류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인이나 가족 중에 또는 뭐 친한 사람들 중에 차가 똑같은 차를 샀는데 같은 블랙박스를 달았다. 근데 그 차는 안 그러고 내 차는 그런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뭐 솔직히 그런 분들은 이미 자료 같은 거 다 찾아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히 와서 지인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알아보실 만큼 다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안 하시죠. 그런 분들은 이해를 안 하시는데 정비사로서도 고충인 게 기준에 부합이 돼야만 이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의 해결, 뭐 예를 들어 보증 수리를 하려고 해도 제조사에서 제시한 기준 안에 들어와야 배터리를 교환을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배터리를 뭐 교환을 해달라는 식으로 떼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블랙박스는 차에 다르라고 나온 제품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자동차에다 다르라고 나왔으니 달았는데 이걸 어디다 다냐고, 이거 안 달면은 사고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그래서 달았으면 이렇게 방전이 되게끔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문을 하시죠. 근데 기존에 이미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욕을 먹고 있어야 돼요. 욕을 욕을 하시는 대로 욕을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객 분란이 당연히 생기면 뭐 지금 당장은 내가 욕을 먹고 있지만 또 이분이 돌아가셔서 고객 분란이 생기시면 고불을 하시겠죠. 고불을 거시면 이제 제조사에서 거꾸로 설명은 어떻게 했니, 응대는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역추적하려고 질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면 어찌됐든 정비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한테도 이 정비사는 실력이 없고 돌팔이고 나쁜 놈이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비사의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긴 해요. 제일 많이 배터리 방전을 유도하는 게 블랙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해액이 결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해액이 결빙. 이 전해액이 결빙이 되면 점프를 대도 상황에 따라서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하고요. 점프를 댔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이 나는 줄 알고 견인을 하게 되죠.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을 해서 업체에 가서 점프를 좀 오래 대고 있다 보면 그냥 시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시간대에 긴급 출동, 만약에 제 차가 방전이 났어요. 아침 시간대에 긴급 출동이 몰리죠. 몰리게 되면 점프를 오래 대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점프라는 거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빨리 대고 다른 또 이제 대로 막 돌아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오래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른 분한테 이제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점프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전액이 어른 차량들은 전액이 결빙이 됐기 때문에 전기가 제대로 다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점프를 잠깐 됐다고 해서 시동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런 차들은 왜 견인을 하면 시동이 걸리냐면 또 이렇게 또 시동이 안 걸린 차들이 몇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견인차들은 이 차들을 갖다 견인을 하려면 견인차를 부른다고 해서 바로 또 견인차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1시간, 1시간 반 이상 시간을 지체해야 견인차가 오는데 견인차가 오고 업체에다가 내려놓고 그럼 업체에서는 바로 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 다른 차들이 와 있으면 다른 차들을 하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해는 뜨고 날씨가 이렇게 상온으로 돌아오면서 점프를 대면 금방 이 전해액이 녹아버리는 거죠. 왜냐면 전해액이 껑껑 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고장이 났던 것처럼 시동이 안 걸렸던 차가 업체에 가면 시동이 걸려버려서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러는 경우가 전해액이 얼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해액이 얼었을 때의 방법은 점프를 충분히 돼서 전기가 지나가면서 발열이 생겨서 이 전해액을 녹이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충전을 하면서 스마트폰 충전하시면 열이 생기죠. 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충전을 하면서 자가적으로 열을 발생을 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몸을 스스로 데우는 거죠. 데우면서 전해액을 데펴주면 결빙이 되었던 것들이 녹게 되죠. 근데 이 전액이 한번 언 것들은 또 얼기 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방전이 자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 전액이 어는 이유는 여름에 배터리가 너무 많이 혹사를 하거나 열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이 전액이 유증기가 증발을 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황산이 약해진 겁니다. 요즘은 무보수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액이 약해졌다고 해도 황산이 약해졌다고 해도 별도로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을 할 수뿐이 없거든요. 배터리를 보호하겠다고 단열용 스펀지로 배터리를 보온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으세요. 조금 아셔서. 근데 이런 분들이 여름에 이 보온 패드를 제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온도가 에어컨 틀고 외기 온도가 막 한 38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은 틀죠. 엔진 자체에서 열은 발생이 되죠. 그 옆에 배터리가 있는데 단열 패드로 갖다가 보온을 해놓고 있는 걸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터리의 온도는 더 증가하죠. 배터리의 온도가 더 증가하면 그 안에 있는 전해액은 부글부글 끓어서 외부로 방출이 되겠죠. 방출이 되고 나면 이 배터리 내부에 있는 전해액의 황산 농도가 약해지겠죠. 여름에는 필히 보온 패드를 제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보온 패드를 장착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여름이 되면 이 보온 커버를 제거를 해주셔야 배터리의 수명을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방전이 한번 되고 나면 보통 서비스 하시는 분들께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동을 걸어 놓으라고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켜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배터리 한번 방전이 되고 나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아니냐,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 한번 완전히 방전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렇다고 갑자기 수명이 짧아지지도 않고요. 근데 자동차 배터리나 스마트폰 배터리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근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건 요즘에 다 급속 충전기를 쓰지만 완속 충전기를 쓴다고 하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시간 정도 걸리죠? 1시간은 넘게 걸리고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에는 급속 충전기가 장착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동차에서도 발전기가 달려 있지만 자동차에서는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사용하고 남은 잉여 전력을 배터리에다 충전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도 급속 충전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완속 충전기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 요즘 배터리 용량이 보통 한 3000mAh 정도 됩니다. 3000mAh라고 하는 거는 3A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동차에서 배터리의 용량은 40A에서 100A 정도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뭐 상용차라고 하면 뭐 한 250A 뭐 두 개짜리가 뭐 이렇게 큰 게 장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승용차 기준에서는 40A에서 100A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보통 준중형차 기준으로 봤을 때 준중형 아반떼 K3 1600cc대급을 따지자고 하면 1600cc가 60A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배터리를 환산을 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몇 개가 있어야 60A가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가 요즘 3000mAh니까 3000mAh가 하나가 3A라고 말씀드렸죠. 10개를 가지면 30A입니다. 20개를 가져야 60A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 배터리 20개를 가져야 자동차 배터리에 있는 용량 60A. 당연히 볼트는 틀리죠. 볼트는 틀립니다. 그냥 용량, 전기의 용량을 따지는 겁니다. 용량. 자동차는 12V 배터리인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는 3.7A 정도, 3.7V 정도 되는 볼테이지가 높게 차이는 나지만 전기가 담을 수 있는 통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통의 사이즈.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 20개 정도가 돼야 1600cc에 있는 60A 정도 배터리야 사이즈의 용량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전기가 110이냐 220이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전기를 담을 수 있는 물통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착오는 없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어찌됐든 60A의 전기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거를 스마트폰 배터리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20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스마트폰 배터리 20개를 완속 충전기로 20개를 충전을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는 보통 출근하느라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충전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가정용 충전기로도 뭐 한 12시간 정도 가까이는 충전을 해야 12시간 충전한다고 하면 다 하루라고 느끼시거든요, 보통. 하루 정도는 충전을 해야 완전 충전이 되는데 1시간 정도 운행을 보통 하고서 충전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배터리가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아니냐, 사용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를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사용 방법을 분명히 긴급출동 기사분께서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충전을 꼭 걸어주시라고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느라 잠깐 시동을 거시고서 충전이 다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또 발전량 충전 제어라는 차량들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시동만 걸어놓고 있는다고 해서 충전이 되진 않거든요. 또 이런 차들은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량 충전 제어가 달린 차량들은 주행을 하기 이전에는 그냥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다고 해서 충전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요즘 차들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동을 걸어놓은들 아무 소용은 없거든요. 배터리를 유지 관리를 잘 해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를 걱정을 하신다라는 거, 정비사로서 볼 때 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재생 배터리, 재생 배터리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뭐 다 테스트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AMG 배터리, 이 AMG 배터리야 보통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차 타시면서 재생 배터리를 찾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AMG 배터리만큼은 재생 배터리를 쓰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일정 기간이 지난 AMG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충전을 해도 정상 범주 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AMG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신품 배터리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봤습니다. 정비사로서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 고충, 일을 함에 있어서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자동차 정비사라는 직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동차가 망가져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업소라는 곳이 자동차가 망가져야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지 관리하려고 오기도 하지만 보통 어딘가 고장이 나야 오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튜닝을 하거나 뭘 튠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뭐 그런 분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어딘가 고장이 나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오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불만이 있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터라 아무래도 정비사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려는 인식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게 뭐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들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의 불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비사로 일하면서 자동차가 좋아서 일은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서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그래서 정비사가 되는데 있어서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비사로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꿈과 희망을 실어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경험을 해보고 접해보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알람 버튼 딸랑딸랑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